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2월 28일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의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 안정 지원금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데요. 주로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당과 야당은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에 합의했지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의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 감소와 골목 경제의 침체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생 안정 지원금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비 감소는 IMF 외환위기, 카드 대란, 코로나19와 같은 과거의 경제 위기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골목 경제가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방치할 경우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골목 경제를 살리자는 목적에는 합의하였으나 방법 선택은 지방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위 30%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지역화폐를 지급할 경우 소비 성향이 더 크므로 소비 증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러한 선별적 지원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정책은 정치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편적 지원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 더 커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역마다 지역화폐 형식으로 이미 지급하기도 했는데요. 전남 고흥군은 3월 4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가 대상인데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읍면사무소와 군청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4월 11일 4주간 주소지 읍면사무소 인구행정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남 곡성군에서도 군민활력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곡성의회가 군민활력 지원금 관련 조례와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체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원금은 지난 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모든 군민으로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지역 화폐인 곡성 심청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오는 17일부터 21일을 1차 지급일로 정해 읍면사무소 직원이
마을을 방문해 직접 지급하는데요. 1차 지급일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2차 지급일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고 김제시는 1인당 무려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밖에 남원시, 파주시, 영광군, 완주군, 정읍시, 평택시, 나주시, 보성군 등등을 뒤따라 진안군, 음성군, 남원시까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영광군은 올해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률이 9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주면서 작년에 5만 1,430명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안 1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진안군에서도 1인당 20만 원씩 선불카드 형태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했으며 2025년 2월 5일 기준으로 진안에 주소를 둔 주민들,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군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완도군에서는 군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 포함 완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하고 금융기관에서 수령하는데요. 우체국은 제외됩니다. 해남군에서는 2025년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4주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인당 20만 원으로 해남사랑 상품권 지류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1월 23일 18시 기준 해남군에 거주하는 주민과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하면 세대원 지원금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남사랑 상품권은 해남군 내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당의 음식점이나 카페, 슈퍼마켓, 의류 및 잡화점, 미용실, 세탁소, 병원, 주유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례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시행합니다. 구례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되며 구례군 주민등록상 거주자 또는 체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원 각각 지원을 하는데요. 타 지역에 거주 중이어도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고 외지 대학 학생, 외지에서 취업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파주시는 외국인 대상생활 안정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로 기준일 이후 전출자는 제외됩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 카페인 파주페이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음성군은 24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2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2월 7일 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과 음성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 카페인 음성행복페이로 진행되며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의 경우 그리고 앱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성군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초 설 전에 지급하려던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곧바로 준비 작업에 착수해 이번 달 10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305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으로는 1인당 30만 원씩 선불형 카드로 지원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는 지역 카페인 와와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분실 등에 대비해 휴대전화 전용 앱에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내 최초 민생지원금으로 결정된 만큼 다른 시군구에서도 지원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민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소비 촉진, 기업 지원 등 3개 분야 사업들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구에서도 이정현 의원이 구민들에게 민생지원금 지원을 촉구했으며 제주도에서도 양영수 의원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도민 10만원 민생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포천시에서는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 지급 여부에 대해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5%,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포천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민생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최근 가짜 신청 웹사이트가 등장하거나 해킹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민생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민생지원금 신청 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민생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의견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기대나 우려가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